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7장에서 이제 분기문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했죠. 흐름 제어에 대해서. 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 및 패턴 매칭에 대해서 우리가 대주제를 가지고 8장에 임할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요즘 현대적 프로그래밍 방식은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플러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절차형 프로그래밍이었죠. 그죠? 예. 이러한 내용들을 일단 살펴보고 개념적으로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패턴 매칭에서 파라메타 타입으로 함수를 파라메타로 던질 수가 있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바를 공부하시고 객체지향 언어를 하나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마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패턴 매칭에 대해서 C샵에서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던 C샵 프로그래밍의 패턴 매칭을 에 대한 기능도 같이 이번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절차형 프로그래밍만 했다. 그러면 조금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장에서 7장까지 배웠던 내용보다 이 내용이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낯설고 어떻게 보면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장의 목표인데요.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그리고 패턴 매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함수형 언어에서 무척 사랑받는 기능 중 하나인 패턴 매칭은 많은 C샵 프로그래머가 C샵에 도입할 것을 무수히 요청한 기능으로 이 장에서 여러분들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 그리고 패턴 매칭의 종류와 각각의 형태와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죠. 자, 8.1절이고요.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 영어로는 functional programming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뭐예요? 프로그래머에게 프로그래밍의 관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의 코드, 소스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통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무엇이냐?
이거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기보다는 어떻게 할 건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수행되어야 할 순차적인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C가 되고요. 그리고 C++은 이것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곳에 모든 사물, 개념,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전부 클래스로 만들어서 객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성과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던 객체지향 개념의 여러 가지 상속이라는 개념, 다용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 뭐 오버라이딩, 뭐 이런 등등의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객체들의 집합으로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A 객체, A 클래스와 B 클래스가 있다면 인원과 인원과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 B 클래스의 멤버 변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바로 컴포지트라고 해서 포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포함이라는 개념이 C++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다중상속을 커버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컴포지트, 포함이라는 개념입니다. 여튼간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들의 집합으로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을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C++이라든지 자바라든지 C#,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C#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물론 절차지향 프로그램으로도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세 가지에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언형 프로그래밍, 디클라레이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how를 나타내기보다는 what, 무엇을 할 건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선언형 프로그래밍에서 우리는 함수를, 즉 메서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그죠? 함수를 선언한다 그럽니다. 메서드를 선언한다. 그죠? 선언하면 선언부와 구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순수 함수를 조합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로저라든지 하스켈, 리스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던 개발자들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크기가 이제 개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미 커지고 있고 대형화되어 있고, 뭐 카카오톡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은 전 세계에서 다 쓰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그죠.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크기가 몸집, 즉 볼륨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복잡하게 엉켜있는 소위 말하는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데요. 를 유지보수하는 것이 명령형 프로그래밍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 힘들다라는 거,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관심을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갖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거의 모든 것을 순수 함수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를 작성을 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순수 함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순수 함수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이죠. 그리고 부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순수 함수는 쓰게 되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스레드에, 우리가 아직 스레드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스레드의 안정성을 보장받아서 우리가 병렬 처리를 동기화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수 함수의 장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 함수, 퓨어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수 효과들을 제거한 함수들을 우리가 퓨어 펑션, 즉 순수 함수라고 부르며,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이러한 순수 함수들인데, 자, 메모리 OR 인풋 아웃풋에서 부수작용이 없는 함수나 함수의 실행이 외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함수 자체를 우리는 순수 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유명한 책인 클린 코드의 저자 로버트 C. 마틴이라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대인문이 없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Functional Programming is programming without assignment statements. 로버트 C. 마틴이라고 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뭐다? 할당문이 없는, 즉 대인문이 없는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누가? 로버트 C. 마틴이요. 자, 물론 지금껏 절차형, 즉 명령형 프로그래밍, 그죠? 그 안에는 절차형이 있고 객체지향형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명령형 프로그래밍으로 개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 대인문이 없는 프로그래밍은 진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코드에서도 변수가 할당되고 값이 대입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거는 C 언어 타입의 뭐예요? 아주 원시적인 포문이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걸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배열도 이렇게 써도 되지만, 포이치 구문이라든지 향상된 포문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바 코드인데, 이렇게 해서 1에서 10까지 이거는 단순히 출력하라는 반복문에, 그죠? 그리고 대입연산자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값이 i의 반복문을 루프를 돌면서 대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여 이런 근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대인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대인문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래밍이며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를 작성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위와 같은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코드는 실제 동작 여부와 무관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일단 보니까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고 이 함수는 자, 무조건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함수입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서는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하, 프로세스라는 메서드가 있구나. 근데 보니까 매개 변수가 int 타입 하나 받을 것이고, 그런데 아하, 여기에 print라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어요. 매개 변수 인자값으로 던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함수를 파라메타 형태로 던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패턴 매칭에 들어가 보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세스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몇 가지 이터레이션 반복할 건가? 이터레이터를 반복자라고 했어요. 반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우리가 나중에 이터레이터라는 클래스도 이터레이터라는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반복을 시켜서 끄집어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반복을 둘 것인가를 int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고 있고, 그죠? 두 번째 인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인자로 전달받은 값을, 그죠? 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전달받은 값을 출력하라라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설명하였듯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무엇을, 그죠? 무엇을, 즉 what에 포커스를 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10번을 도는데 print라는 함수를 위에 물론 num이라는 게 하나 선언이 되어 있겠죠. 이 함수를 호출을 10번을 하겠죠. num을 가지고. 그러면 어딘가에 선언이 되어 있는 print라는 함수를 이 프로세스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인자값으로 해서 파라메타로 이렇게 넘겨주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현대적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아주 짧은 예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출력을 하는 함수, 아까 앞에서 봤던 프린트, 그죠? 출력을 하는 함수를 파라메타, 인자값, 매개 변수, 아규먼트로 넘길 수 있으며, 이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 중에 함수를 1급 시민, first class citizen 또는 이 말보다는 1급 객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first class object로 관리하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급 객체의 특징을 밑에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명령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메소드,
함수를 호출하면 상황에 따라 내부의 값이 바뀔 수 있죠. 얼마든지. 맞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개발한 함수 내에서 선언된 변수의 메모리에 할당된 값이 바뀌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가 충분히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인문이 없다라고 했죠. 없기 때문에 메모리에 한번 할당된 값은 새로운 값으로 변할 수가 없겠죠. 대입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 중에서 1급 시민 또는 1급 객체, 즉 1급 객체 First Class Object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한 객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변수나 데이터 구조 안에 담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반환값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할당에 사용된 이름과 무관하게 고유한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1급 객체, 1급 시민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니까 함수는 1급 객체로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1급 객체로 취급받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프로세스, 그죠? 그 예제에서 본 것처럼 함수를 파라메타로 넘기는 등의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개발했던 함수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정의하는, 그죠? 순수 함수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또 인지를 해야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명령형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부수효과라는 게 있어요. 부수효과.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부수효과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함수가 참조에 투명한지 안한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참조에 투명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함수를 실행해도 어떠한 상태가 변화 없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는 항상 동일하게, 즉 투명하게 실행 결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어떤 함수 이런 f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자를 fx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놓고 이 f를 실행을 하게 되면 f는, 그죠? 이 f는 입력된 인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fx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즉 다시 말해서 부작용을 제거를 해서 프로그램의 동작을 이해하고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려는 핵심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CPU를 보게 되면 코어가 있죠. 코어가.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작업 관리자에 가보면 서비스가 아니죠. 여기에 성능에 가보세요. 가보면 저는 지금 코어가 4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논리 프로세서도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L1, L2, L3 이렇게 있는데 이 코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스레드를 안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성능을 클릭을 해보면 코어 개수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병렬 처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는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나의 창을 띄웠어요. 크롬 창. 또 크롬 창 하나 띄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럼 2개의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로세스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그죠? 이게 전부 다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프로세스고 스레드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카카오톡이 있어요. 얘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들고 있죠. 카카오톡이라는 프로세스. 근데 우리는 카카오톡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채팅도 할 수 있고 파일도 보낼 수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선물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하나인데 이렇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스레드로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프로세스 수보다 스레드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스레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병렬 처리를 해요.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CPU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나는 코어가 쿼드 코어잖아요. 그럼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죠? 4개가 있으면 이 스레드가 만약에 3개다. 3개밖에 없다 스레드가.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서 그러면 코어가 4개면 각각의 하나의 작업을 잡아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CPU 스케줄러에 의거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시성 그리고 병렬적으로 실행을 한다고 해서 패럴러즘 해서 병렬 프로그램이라고 병렬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2536개의 스레드가 지금 있다면 이 4개의 스레드가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스레드 풀이라는 개념도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 큐에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하건 시스템이 요청을 하건 이렇게 작업 단위가 들어와요. 이거를 잡아서 이러한 코어들이 잡아서 스레드가 처리